안녕하세요. 예국감동원의 위촉 인권 강사 이화윤입니다. 이 시간에는 노인 인권 세 번째 순서로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노인 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인권에 관련된 교육을 1년에 4시간 이상을 들으셔야 해요.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조금씩 우리 주제별로 나누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권에 대한 이야기 제가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노인 학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노년기의 성평등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4가지 세부 주제를 나누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 들려드릴 내용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 더 많이 관심 갖고 계시게 되는 주제가 있으시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1, 2, 3, 4, 4가지 주제를 쭉 한번 같이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갖고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우리 노인학대 예방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제목에는 신고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어르신들께서는 신고라는 이야기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세요. 왜 그러신가 하고 여쭤보니, 노인 학대가 대부분 자녀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부모가 아무리 나에게 막 학대를 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를 신고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건 부모인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그냥 내가 참아야지, 어떻게 자식이 나한테 조금 막대한다고 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신고라는 단어를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셔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다 보면, 이 신고라는 것이 이런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래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걸 오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인권과 인권 감수성 때 제 소개를 좀 안 드려서 오늘은 살짝 제 소개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YWC라고 하는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좀 뒤늦게 사회복지 공부를 좀 시작을 해서 노인복지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노인인권이나 노인학대, 폭력예방, 그리고 노인교육과 상담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상도 2개나 받았고요. 어쨌든 제가 최근에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만나뵈면 교육이라는 것은 원래 앞에 있는 사람이 들으시는 우리 분들에게 어떤 정보나 지식을 이렇게 막 알려드리는 그런 게 우리 교육이라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교육은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전달드리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살아오셨던 경륜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고, 더불어서 제가 또 많이 배우는 시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원 어린이부터 대학교 교수까지 교육을 다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 기대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관련된 주제 3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노인학대 최근에 와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노인학대를 제대로 알고 갔으면 좋겠다. 노인학대의 이해.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우리가 실천 과정이 중요한 거라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나눌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늘 교육 때마다 이렇게 3가지 꼭지로 준비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노인학대 예방교육은요,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퀴즈를 좀 하나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어르신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너무 쉬운 퀴즈라서 저게 뭐 퀴즈야 그러시겠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5월 5일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입니다. 잘 아시는 것은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요. 5월 15일 지금은 뭐 예전만큼 그렇게 행사나 이런 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이 날들은 기억에 잘 하시죠? 이 외에도 우리가 뭐 부부의 날도 있고요. 엄청 뭐 노인의 날도 있잖아요. 10월 2일 노인의 날이에요. 그런데요,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6월 15일. 이날 무슨 날인지 아시는 어르신? 무슨 날인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6월 15일은 무슨 날? 네,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이 주제가 노인학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퀴즈를 내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이제 기억이 좀 잘 되실까요? 그렇죠. 6월 15일 무슨 날?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유엔에서 2006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학대 예방이 아니고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이 날이.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인학대가 심각하다. 네,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저희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네, 이 제정이 된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2017년 6월 15일부터 이 예방의 날이 제정이 됐어요. 올해가 2020년도니까요. 18, 19, 20, 막 3년밖에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노인인권 또는 노인학대라는 이런 이제 단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그리고 이런 날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에 그동안 없었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날로 심각히 가져가는 이런 노인학대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어르신들도 이렇게 짠짠짠짠 하면서 우리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요. 자, 그러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정할 만큼 우리나라의 노인학대가 얼마나 심각해서 그럴까 살펴보니 우리나라가 고령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제가 노인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고령사회가 꼭 오래 정말 장수하셔서 좋게만 느껴지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또 나름대로의 안 좋은 점들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노인학대. 제가 노인인권에 있어서 저희가 폭력, 소외, 학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처럼 지금 우리가 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노인들의 소외와 질병과 학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4.9%, 현재 2020년도 6월 7일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4.9%입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2018년도에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14%가 되면 우리가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게 2018년도에 올 줄 알았는데 2017년도에 우리가 미리 왔어요. 그래서 이미 2020년도에는 14%가 훌쩍 뛰어넘었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만큼 점점 우리나라는요, 초고령 사회로 확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1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많은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통계를 좀 보시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측을 해보니 2026년도, 지금부터 6년 뒤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 20%가 노인 인구가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요, 5천만이라고 치면 얼마일까요? 20%면 1000만 명이 노인.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로 인한 그런 노인 복지, 노인 정책이 끊임없이 더 개선되어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저희가 이제 노인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노인 학대 유형에는 뭐가 있는가 보시는 것처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유기와 반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끝에 써놓은 자기 방임, 이 자기 방임도 노인 학대 플러스 방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인 학대 유형인 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신체적 학대는 어떤 거고요, 정서적 학대는 어떤 거 이런 얘기는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요즘 웬만큼만 우리 그냥 휴대전화로만 찾아보셔도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어르신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요거는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고요. 요건 방임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부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자기 방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자기 방임 역시 우리가 노인 학대 유형 중에 하나로 이런 거예요. 본인이 삶을 포기하신 것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사도 안 하시고 나 죽을란다. 예, 나 그냥 더 살 의의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이제 정말 식사도 안 하시고 그냥 스스로가 그런 이제 내가 삶을 마감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방임이 생각보다 적지만 독거노인들 중에서는 이 자기 방임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자기 방임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살 또는 아니면 고독사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방임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노인학대 어디서 일어나는가? 누가 그렇게 하는가? 자, 누가 할까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요양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워낙 이 뉴스에서 요양원에서 무슨 뭐 묶어놓기 때렸다더라, 뭐 넘어뜨렸다더라, 숙였다더라 이런 거를 들어서 최근에는요,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생기면서 요양원에 대한 인식이 좋았는데 요즘은 어르신들한테 좀 요양원 안 가신대요. 왜요? 거기가 고려자 하는데요. 고려자. 나는 죽어도 거기는 안 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다 계시고 살고 계시던 댁에서 그냥 돌아가시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요양원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요. 여기 지금 통계를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발생 장소가 가정이 90%예요. 89.0%. 그리고 의외로 생활시설이나 아니면 요양원 같은 데는 10%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정 내 노인 학대가 가장 많고요. 자, 그러면 누가 노인 학대를 가장 많이 할까요? 누구? 네, 어떤 어르신은 며느리요. 아이고, 물어보나 마나 며느리지. 며느리가 제일 시부모를 잘 안 모셔서 그래. 그러면 또 며느리가 말고 누가 있을까? 그럼 사위가 할까요? 네. 뭐 이미 알고 계신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아들하고 배우자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좀 놀라우시죠? 네, 요거는 작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 6월 15일 무슨 날? 노인학대 예방의 날. 이날을 기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노인학대 사례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누구에게 받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았다? 배우자에게 받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만 가지고 했을 때예요. 그럼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지금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거죠. 이렇게 늘어난 어르신들 학대를 보면 그래프만 봐도 저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1000건이 조금 넘었었는데요. 2019년도는 2000건. 딱 2배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런 거는 늘어나서 좋을 게 없는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노인 학대가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거 통계를 보시고 그래프를 보시고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좀 조사를 또 해봤습니다. 한 1000건을 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배우자가 35%, 아들이 33%인 것으로 통계치가 나와서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노인학대, 가해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들과 배우자가 많더라
그런 것들을 지금 통계를 통해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를 통해서 한번 이 노인 학대가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 서울시가 현황을 분석해봤더니 노인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 가해자는 대부분 아들, 배우자 같은 가족이었습니다. 이선순 기자입니다. TV가 부서지고 접시는 산산조각나고 심지어 두들겨 맞아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접수한 노인 학대 사례입니다. 이런 노인 학대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첫 통계가 나온 2005년에는 600건이 채 안 됐는데 작년에는 1,900건이 훌쩍 넘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인구 10,000명당 13건 정도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대부분 가족이었습니다. 아들과 배우자, 딸의 순서였는데 가족에 의한 학대가 89%를 넘었고 학대 노인 5명 중 4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서울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작년에 15%를 넘어 150만 명에 육박했고 이 가운데 85세 이상 후기 노인은 12만 6천 명이었습니다. 후기 노인은 사회나 가족의 부양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양 부담자의 스트레스나 부담이 높아져서 노인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사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후기 노인으로 가실수록 훨씬 더 노인 학대에 심각하게 피해를 입으시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뒤에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바로 부양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노인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젊은 어르신들께서는 그런 걸 그냥 내비도 그냥 어디 버릇없는 놈이 그냥 어디 부모들한테 어디다 대고 학대를 하고 그래. 나는 그 꼴 보고 지금 아이고 나 같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이렇게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실 정도로 연세가 드셔서도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서 끝까지 서로 정말 가족 간의 관계, 좋은 관계로 생을 마감하실 수 있다면 사실 저희 같은 이런 노인학대 예방 강사들이 와서 강의할 수 없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줄어드는 데는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건 이제 사회적인 요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령화 사이에 부부만 함께 사시는 가족이 늘어나다 보니 노인 배우자의 학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걸 우리가 노인이 노인을 학대한다 그래서 노노 학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 인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권리들이 많이 있으셨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폭력당하지 않을 권리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내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게 노인 인권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노 학대 역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가 유인형이야? 장기화된 가정폭력. 이게 나이 들어서 갑자기 부부 사이에 이런 폭력이나 학대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원인이다? 오래전부터 젊었을 때부터도 있었던 가정 내 폭력이 나이 들어서 노인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40대, 50대 전체 학대를 하는 행위자 중에 남성이 50%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젊었을 때부터 관계도 좋아져야 되겠지만 그 좋은 관계가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도 역시 서로가 다 노력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하기보다는. 그런데 올해 2020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더 늘었어요. 노인 학대가. 그래서 1월에서 7월 사이에 287건 거의 300건 가까이 신고가 됐네요. 한 달에 이렇게 우리가 한 5, 6개월을 보더라도 거의 30건 이상이 신고가 돼서요. 작년보다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너무 또 가깝게 있다 보니 다른 데하고는 거리를 사회적 거리를 멀리 두고 가족들하고는 가깝게 집에서만 있으세요. 그랬더니 가족들과는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하고 달라져서요. 최근에는 사위나 며느리한테서의 어떤 학대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이렇게 아들의 또는 딸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우자의 학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노인학대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저기 천에 있는 복지관에 가서 이제 노인학대에 번역을 했더니 어떤 여자 어르신은 끝까지 아이고 그래도 아들은 안 그래요. 그 아들이 그렇게 학대를 하는 건 다 며느리 탓이야. 며느리가 옆에서 속삭거려가지고 그래서 착했던 아들들도 변하고 해서 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아들이 학대하는 데는 그 옆에 며느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또 며느리의 입장이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속상하실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가족 간의 학대라는 어떤 폭력이 저렇게 포함이 됐다라는 자체가 서글픈 거 아닐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요,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자고 만든 법정 기념일인데 현실은 노인학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학대 10건 중 4건은 노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노노학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의 기자입니다. 75살 김할머니는 남편에게 폭행당해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평소 술만 마시면 폭언을 퍼붓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맨몸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수십 년을 참고 또 참았지만 남편의 폭언과 위협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 지난달 82살 박할머니는 경찰에 구조를 요청해 학대 노인 쉼터로 오게 됐습니다. 그걸 머릿속 되게 불러워요. 여태까지 속도 섰고 어느 날에는 없어지겠지. 그리고 사람들도 더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과 강박증까지 있는 남편 탓에 자녀들과도 오래전 연락이 끊겼습니다. 손주들 보고 친구들 만나서 그저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산다니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눈을 보고 당시에도 한칸 얻어가지고 또 편에 살다 가고 싶어요. 노인학대는 지난해 처음 5,000건을 넘어섰는데 10건 중 9건이 가정에서 발생했고 가해자도 아들 아니면 배우자가 많았습니다. 네, 뉴스에서 또 한 번 확인이 되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례, 아까 그 사례로 뉴스에 나오신 분은 이제 그 학대를 피해서 쉼터에, 노인 학대 전용 쉼터에 이제 기거하고 계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주 심각한 학대를 당하신 모습을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체적으로 당한 학대가 바로 우리 신체적 학대가 되는 거예요. 때리고, 아니면 물건 집어던지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신체적인 학대에 들어가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이렇게 말로 엄청나게 정말 그 비하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대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 뉴스 중에서도 들으셨을 텐데 우리 그 피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또 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살다 보면 괜찮아지고 이렇다고 내가 살아왔잖아요, 얘기하시는 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런 가정폭력이 깊어지는 학대에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았어 세상에.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버릇이 안 좋고 가정폭력이 있었다면서 나이 들어서까지 뭐하러 살았어? 이혼해버리고 말지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으신 거죠. 그럼 이분들은 그냥 헤어지고 혼자서 좀 홀가분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거 몰라서 이혼을 안 하셨을까요? 아까 그 사례에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진짜 지금은 혼자서 좀 홀가분하게 사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어르신도 예전부터 이혼해버리고 내가 그냥 혼자 가서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신 건 아니겠죠. 자, 우리나라의 어머님들이 폭력에서 또 쉽게 이혼이라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녀.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의 그런 그 자녀의 거는 자녀와의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생각들은 부모로서의 도리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식을 놓고 나가는 부모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소유를 저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고통보다는 자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서 참고 지내셨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참아왔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심각해졌다더라. 이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어머님들이 피해를 입힌 어머님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헤어지지? 맞고 살았어? 왜 신고하지 못했어?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남편들이 그동안에 가정폭력을 하는데 단순하게 그 안에서 부인을 폭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인이 뭔가 항의를 하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같이 이렇게 막 싸우고 나 나갈 거라고 이렇게 하고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래? 응, 너 어디 나가려면 나가봐. 내가 너희 집까지 쫓아서 니네 친정집까지 가가지고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폭력이 지속해서 이어지는 가정폭력이나 이런 노인폭력이나 이런 것들의 특성은요. 그 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잘 몰라 은폐되어지고 이렇게 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속적인 게 있고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일어나는 반복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자식 보고도 살았지만 나만 참으면 되지 내가 참아서 온 우리 친정도 조용해지고 애들도 조용해지면 되지 하는 마음에 참으시다 보니 무기력이 학습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정말 심각한 지경까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도 또 피해 다니면서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하나 중요한 거는요. 가정폭력이 예전에 심각했을 때 기소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율은 점점 늘어나는데 가면 우리가 법원까지 가면 여기 기소율도 줄어든 걸 보실 텐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유 그러지 마시고요. 서로 얘기 잘하셔서 남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기 나눠보니까 남편도 그냥 그렇게 나쁘신 분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시고 어머니가 좀 참으시고 이렇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좀 심각하다고 보지 않는 통념과 왜곡된 인식들이 어디까지 간다? 노인학대에 노인 배우자들이 하는 학대로까지 연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노인학대는 이제 학대처벌법에도 있지만 가정폭력처벌법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처벌법은요. 벌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하고 또 이제 상담 좀 해보고 해서 봉사 몇 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잘 살아보시라고요. 아이고 이제 가서 좀 그렇게 벌도 받았고 교육도 했으니까 다음에 같이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처분이 전부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뭐만 내면 돼? 요것만 내면 돼. 벌금. 벌금도 500만 원 정도만 내면 그냥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의 법의 모순점이에요. 그러면 고통을 입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돈 그렇게 몇 푼 내고 또 다시 돌아와서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그 폭력이 더 심해지고 더 강해지고 학대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 그래요? 벌받게 하지 마세요. 아유 됐어요. 이러나 저러나 내가 당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아니 그렇게 하고 들어갔다가 나하고 아주 헤어져 살면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면 아이고 요즘은 헤어져 살아도 쫓아와서까지 그냥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집어넣게 해주냐고요. 이래서 그냥 넘어가자고. 그래서 특히 기소율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좀 바뀌어져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학대와 가정폭력은 이렇게 유사하게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노인학대라고 써있지만 그게 가정폭력 똑같이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방임들이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저렇게 부부 사이의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부부폭력. 그러면 이 부부폭력을 보고 자란 가정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늘 아주 맨날 그냥 싸우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트라우마도 많지만 그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싸우는 가운데 자라는 그 자체가 아동 자녀 폭력, 아동 학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남편하고 부인하고만 싸웠지 애들을 때리거나 애들을 뭐 한 적은 없어요. 그래도 부모가 싸우고 이런 정서적인 폭력을 갖고 막 욕하고 그러는 걸 보고 자란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 그것 자체가 학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죠. 그런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저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이래서 나중에 커서 이 아이들이 또다시 가정폭력,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그런 우리가 순환들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영향들을 미치기도 해요. 그러면 또 나중에 이게 좀 바뀌어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제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어머님들은
부모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럼 누구 힘이 더 세져요? 자연히 자녀들의 힘이 세워져서 누구에 의한, 자녀에 의한 부모 폭력이 이어지는, 이게 바로 노인 학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인 학대는 단순하게 노인이 돼서 아들이 또는 배우자가 가해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중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없어야 되겠지만 그것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노인 학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에 우리 어르신들이 요 과정과 구조를 좀 이제 이해하시면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좋을지에 대한 그런 한번 고민도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폭력과 노인학대에서의 공통된 것이 왜곡된 통념과 인식입니다. 이런 거죠. 이제 노인학대를 당하는 옆집에 있던 이제 할머니가 또는 할아버지가 맨날 아들한테 정말 정서적 학대도 당하고 심지어 이제 뭐 신체적 폭력까지 당하는 신체적 학대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내가 아주 그냥 우리 아들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어서 가끔가다 그냥 나한테 소리 지르고 거북지게 이럴 때는 아주 그냥 아들이지만 미워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주위의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노인네도 승질이 못돼서 그래. 아니 평소에 우리한테 하는 거 봐봐 그냥 고집시지 자기 주장만 옳다고 그러지. 그러니 자식이 부모에게도 그런 것 때문에 부모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부모한테 막 말도 막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어렸을 때나 청소년 때나 아니면 또 성인이 돼서 이제 그리고 나중에 정말 결혼까지 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도요. 뭐가 문제일까요? 거기에서 단순하게 그러면 나의 성질이 안 좋아서 또는 우리 아들이나 딸이 성격이 못돼서 이런 일들이 폭력이 아니면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 가정폭력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폭력입니다. 대부분 여성의 피해자가 많고 가해자가 남성이 많은데 대부분 그러면 그 여자가 좀 남자한테 잘 못해서 그래. 여자가 좀 남자가 하자는 대로 고분고분 말도 좀 따르고 여자가 하자는 대로 했어봐. 어떤 남자가 그렇게 폭력을 하고 못되게 구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 그거는 맞을 짓을 그 부인이 했기 때문이야 라고 보는 왜곡된 통념이 있어요. 우리가 맞을 짓을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을 짓. 어떻게 하는 게 맞을 짓일까요? 세상에는 맞을 짓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요. 안 맞는 의견들을 서로 내 의견은 이렇고 내 의견은 이래 하고 막 주장을 하다가 목소리가 커지고 싸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조차도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풀어가고 누구의 이야기가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서로 각자 주장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인권 가능성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럴 수 있겠다라고 막 이렇게 어느 한쪽에 대한 왜곡된 한쪽 편의 편견처럼 갖고 있는 이런 인식도 바뀌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우자의 학대가 많아요. 그럼 흔히들 이렇게 해요. 부부간에 특히 부부폭력이었을 때 아이고 그건 그 사람들만 아는 거야. 부부간에 살면 대부분 다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은 또 달라져. 그러니까 부부싸움 칼로 몰베기야. 그리고 부부싸움은 배림이 송사도 있어.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밤에 자고 또 일어나봐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둘이서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남의 집 부부싸움에는 끼어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우리 통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부싸움이 심각한 폭력으로 갈 때는 우리 주위에서요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신고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요. 아주 심각하고 목숨에 조금 위험이 있겠다 싶을 때는 우리가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흔히 가정폭력은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는 그 집 가정상이 함부로 개입하지 마라고 하는 우리의 이런 왜곡된 통념과 인식부터
이제부터 바뀌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 또는 노년기 가정폭력이 예방되는 하나의 또 예방법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특성은 이거죠. 가족이라서 신고할 수 없어. 제가 오늘 교육에 초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을 어떻게 신고해?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정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 그래서 신고는 끝까지 갖고 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해? 아니, 맞았다는 말도 창피해서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숨길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역시 올해 노인학대 예방의 날 조사를 해봤더니 볼병을 들고 있어, 어르신들이. 학대를 당해도 소갈이만 하고 있어. 어디다 대고 맞았다는 얘기를 안 해야 창피하다. 그래서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노출이 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다. 어디에? 탁골공원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져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신고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영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왜 계속 연락을 안 받아? 무슨 일 있나? 아니, 자네 집에 있나? 연락이 안 돼. 걱정이 좀 와봤어. 어서 오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아니, 자네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가족들 다 어디 갔어? 우리 식구들 출발하는데 잘만 놓고 갔다고? 짚을 사람 없다고 나보고 짚고 있으라고 하더군. 참. 아니, 자네가 집들이를 똥개냐 뭐냐, 이것들이 그냥 평소에도 자식들이 자네에게 막대하는 것 같다고 느끼긴 했지만 자네 계속 이렇게 참고만 있을 텐가? 어디 상담 같은 걸 받아보고 싶어도 괜히 그 집안 망신스럽고 말이에요. 자식들 흉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노인학대 신고들이 낮은 이유가 있었구만. 하이데, 집 잘 지키고 있었어? 집 좀 치워놓으랬더니 크다고잖아. 쓸모없는 거인데. 자네,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태도인가? 그것도 노인학대인 건 몰라? 어르신이 계셨어요? 학대라니요. 그냥 가족끼리 하는 편인데 뭘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하세요? 역시 본인이 학대하는지도 모르고 부모님을 학대하고 있었구만. 학대가 폭력만 해당하는 줄 알아? 신체적 학대는 물론이거니와 자네같이 노인을 방임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도 학대예요. 대략적으로 착취를 하거나 유기하는 것도 엄연한 학대야. 그리고 뭐? 쓸모없는 노인네? 야, 나이 들어서 심신이 약한 노인네한테는 그런 말들이 다 상처고 충격인 거 몰라? 잠깐! 어떤 경우는 노인의 학대를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노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노인들도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말고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 화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기보다는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자네 아버지야 가족들 생각하느라 참고만 있는 게 다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을 알게 된다면 그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를 하든 상담을 받게 하든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 기차 얼굴 붉힘이 높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네. 네, 어르신. 그동안 저도 제 행동에 너무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 뵙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내가 친구 하나는 아주 잘 뒀구만. 날 중에 죄야? 한가하게 기쁘고 살라고. 네, 잘 보셨나요? 네. 이 영상에서도 이 이야기가
흔히 노인학대에서 가장 우리 어르신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게 경제적 학대예요. 대부분 자녀에게 갖고 계시던 뭐 유산을 미리 주시거나 아니면 상속을 하시거나 그래서 나를 부양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으시고 했지만 그게 바뀌어져서 경제적으로 학대를 당하시는 어르신들이 이 학대 중에 가장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그럼 선생님은 나중에 자식이 와서 사업이 좀 안 됐다고 돈 좀 보태달라고 할 때 아주 야말차게 안 해주실 자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도 다 못해요. 저도 아마 못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이제 정말 신경을 좀 쓰실 필요는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이 필요해. 그럼 나는 2천만 원은 없어. 내가 해줄 수 있는 돈 500만 원이야. 이렇게 해서 본인이 살아가시는데 필요한 것들은 계획도 좀 세우시고 그래서 갖고 계시다가 그렇게 능력이 나는 요거밖에 안 되니 요거 갖고 네가 좀 알아서 해. 그러면 좀 그래도 내가 아주 안 도와줘서 뭐 해줄 게 우려나라는 부모님인데 내가 해준 게 없어서 해줄 게 없어서 내가 너무 애들을 제대로 키우지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로부터 당당해지시지 않으면 이 노인 학대로부터도 좀 비켜가시거나 당당해지실 수도 없다라는 말씀도 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녀와 이 부모 사이에도 어느 정도의 선을 좀 지키시는 것도 좀 필요하시겠다. 물론 마음은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선 나 누구 우리 어르신들 스스로에게 우선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의처증에 걸려서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감금을 당했던 어르신은 의사가 보고 이거는 폭력에 의한 것이다 라고 피해가 밝혀져서 쉼터로 오신 어르신이 계세요. 이거 무슨 학대예요? 신체적 학대예요. 자, 오빠들이 좀 잘 사는데 딸이 결혼을 안 하고 있다고 딸한테 어머니가 보양을 하시도록 이제 형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딸이 약간 우울증도 있고 이제 그런 딸이에요. 그래서 아니 잘 살고 돈도 더 많은 오빠들 내고 왜 나한테 결혼도 안 하고 나하고 엄마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가끔 엄마한테 힘들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엄마에게 그냥 정서적 학대도 엄청 했고 나중에 심지어는 신체적인 폭력까지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얘기를 안 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위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다가 저기 저 집에 저 누구 엄마가 아무래도 좀 딸한테 엄청나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신고를 했더니 뭐 밥도 안 줬었고 막 정말 때리기도 했고 딸이 엄마를 그랬던 상황들이 밝혀져 갖고 쉼터에 입소를 하시게 돼요. 자, 여기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막 엄마도 욕하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뭐 정말 나가서 엄마 나가서 죽어버려 이런 얘기까지 했던 상황에 이거 뭐죠? 정서적인 학대, 언어적인 학대, 신체적 학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며느리가 이렇게 또 학대를 한 그런 경우. 유산을 다 상속하고 나서 아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처음에는 며느리가 잘하더니 나중에는 밥도 안 주고 맨밥에 물만 주고 그래서 영양실조가 걸리셨어요. 어르신이. 그리고 영양실조가 걸리면서 다른 질병까지도 다 함께 걸리셔가지고 심지어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 몸이 팍 말라서 이런 상황에서 구조가 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학대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주위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이게 또 우리가 예방과 대처를 함께 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노인 학대의 이런 유형, 또 원인, 또 어떻게 우리가 가정폭력이나 노인학대가 함께 연관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그 제목에 신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신고는 바로 그런 학대를 당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아주 심각하고 위험할 때는 우리가 그냥 기억하시는 112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을 좀 하고 싶다거나 또 아니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좀 상담 플러스 신고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번호가 바로 일단 기억하시기 좋은 110입니다. 몇 번이요? 110. 예, 110 기억하시고요. 조금 더 기억을 하신다면 1577-1389, 1389, 1577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상담을 하셔도 좋고 또 아니면 이제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궁금하실 때 여기로 이제 상담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번호이니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또 요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빨리 안전한 장소로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쉼터가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가 가정폭력도 분리를 하는 게 있어요. 몇 미터까지 오지 못하게 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노인학대도 이 배우자 학대인 경우에는, 노노학대인 경우에는 일단 피신을 하시는 것이 더 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신고도 해야지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쉼터에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 이제 좀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간단한 주머니 같은 거 하나에 신분증하고 이제 통장 하나하고 갈아입을 속옷 같은 거 저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뒀다가 일단 폭력이 심각해졌을 때 그냥 그런 하나 이렇게 딱 들고 나오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준비도 하는 게 필요해라고 알려주시는 게 좋죠. 당연히 이제 비상금도 좀 챙기시라고 하고요. 이런 게 우리 주위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노인 학대 또는 가정 내 노노 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때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에서 이런 노노 학대,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실 일이 바로 요거예요. CCTV의 역할, 지킴이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거 잘 기억하고 있는지 마지막 퀴즈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노인학대는 노인인권 침해 행위이다. 맞다? 틀리다? 예, 금방 나오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노인학대 신고한 사람은 신분을 밝혀야 된다. 맞다? 틀리다? 네, 아닙니다. 요즘은 신분 신고하시는 분들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거 꺼려 하시지 않고 우리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임도 노인학대에 해당이 된다. 모른 척하고 돌보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연히 아동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한데요. 노인학대를 발견한 경우 가족이 아니면 신고할 수 없다. 맞다 틀릴까요? 당연히 아니죠. 누구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 좀 기억하시고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다 같이 우리가 그 예방을 하는데 함께 동참해야 되겠지만 좀 더 노인의 인권이 안전이 존엄이 보장되는 우리 사회 구현을 위해서 또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저는 저게 빨간 글씨를 써온 우리 스스로는 어떠신가? 제가 인권 감수성에서도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이런 학대로부터 내가 당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는가? 나는 혹시 학대를 하지는 않았었을까? 예전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신다면 조금 더 아주 복잡한 그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해결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중하는 노년을 위해서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